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베이컨이 들려주는 우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베이컨은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이자 근대 과학혁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물론 베이컨이 과학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새로운 과학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는 사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오직 경험과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사물을 보아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을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베이컨이 들려주는 우상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이컨은 런던에서 태어난 영국 철학자입니다. 사실 베이컨은 전통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법관 등 공직에 종사하던 공직자였어요. 원래 그의 집안은 국왕의 신임을 받아 정치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베이컨 역시 법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는 후에 사법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등 정부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는 그다지 명예스럽지는 못했어요. 대법관 자리에 있을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탄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공직자로서의 마지막은 불명예스러웠지만 오로지 철학 분야에서만 따지면 베이컨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베이컨은 그의 학문 개혁 그리고 새로운 과학 방법의 제시 등은 철학사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공직자로서의 영광보다는 철학자로서의 영광이 더 빛나는 인물이었던 거죠. 베이컨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경험주의 철학을 정립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관념적이고 형이상적인 과거의 철학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의 근원이나 인간 정신의 본질 등에 대한 이런 관념적이고 형이상적인 논의는 실제로 인간 생활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대신 그는 인간의 경험과 객관적인 관찰 및 실험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리란 결국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즉, 자연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얻은 진리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학을 발전시킬 때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난 말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자연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지식을 갖기 위해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중시했어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것은 이럴 것이다 같이 추측을 한다거나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죠. 대신 꾸준하고 깊이 있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이컨의 과학적 귀납법이에요. 베이컨의 귀납법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 방안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과 관찰에서 얻은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각각의 사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관찰하고 조사해서 이것을 근거로 일반적인 명제, 어떤 것은 어떻다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끌어내고 다시 이러한 명제들을 바탕으로 최후에는 가장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이 귀납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어요. 바로 열의 성질에 대한 탐구인데요. 열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그는 먼저 열의 존재표, 즉 열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열의 존재표와 그 다음에 열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열의 부재표, 그리고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열이 발견되는 목록, 그런 목록인 정도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 열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 그리고 각각 조건,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땐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는 이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견되는 정도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열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 목록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관찰은 매우 정확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라는 것이 베이컨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베이컨의 과학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겼다고 할 수 있는 대표 저서가 바로 대부흥입니다. 이 책의 의도는 자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학문과 자연과학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이컨은 이 책에서 자연을 제대로 알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재 있는 과학들을 완전히 분류하고 자연 해석의 새로운 방식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였겠죠. 또한 새로운 과학과 그 방법을 발명하기 위해 새로운 귀납 논리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귀납법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은 자연을 제대로 알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베이컨은 경험 재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적절한 실험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죠. 추측이나 편견이 아닌 실제 사실들, 경험 재료, 이것들을 근거로 실험을 할 때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다음은 새로운 과학 방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에 일관성 있는 예들을 만들자고 했어요. 이것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 이끌어낸 결론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연 역사를 연구하여 귀납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일반화의 목록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순간적으로 혹은 어떤 한때만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런 명제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지식을 갖자라는 의미였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베이컨은 자연에 관한 완전한 학문으로서 새로운 철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참다운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어떠세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과학자도 아니었던 베이컨이 왜 근대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좀 알 것 같으시죠? 이렇게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지 않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편견들이 참된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죠. 이때 참된 알을 방해하는 주관적인 편견들을 베이컨은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 우상을 또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해요.